체감이 오는 얘가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야. 안 먹어. 근데 당근이랑 오이를 들으면서 아, 나 스트레스 받아서 오이 당근 먹으면서 시험 준비해야지. 없잖아, 이런 사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랩장님? 먹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잖아. 아, 먹는 거는 근데 사실상 삶의 큰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아까는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까 그 도마뱀들은. 근데 네, 그렇죠. 현대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먹으세요? 아니면 먹기 위해서 지금 생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쾌락을 위해서 먹는 게 약간 아무리 있지 않나. 생존을 위해서? 진짜 정말 에너지가 부족해서 먹는 게 약간 건강한 스토리였다면 현대 인류는 사실 생존을 위해서 먹지 않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삼겹살집에 가가지고 그 냉삼이랑 껍데기를 먹었는데 껍데기가 와 진짜 환상이더라고요. 그거를 생존 위해 먹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약간 생존은 덤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other side, 반대쪽은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자, 저기 오른쪽 밑에 M자 저것만 네. 봐도 하나, 둘, 셋 하면 뇌에 한 5초 후에 쾌락 뇌들이거든요. 저 네. 동글동글. 거기 혈류량이 쫙 올라가는 게 연구로 딱 보입니다. 아 진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M만 봐도 M만 봐도. 지금 이걸 더 잘 알려진 이 중독과 욕망의 예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아.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초록색 병을 딸랑딸랑 보여주면은 쫙 올라가는구나. 바로 아. 그러니까 이런 욕망 회로가 지금 음식에 대해서 아주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롱 좋아하세요? 아 마카롱 좋아하죠. 그렇죠. 마카롱을 처음 먹으면 왼쪽에 시작입니다. 맛있으니까 마카롱을 먹어요. 뭐 한 반 개쯤 먹어도 엄청 맛있잖아요. 처음 먹을 때는. 아 달죠. 근데 단 게 다 먹으면 너무 달아서 많이 못 먹어요. 근데 네.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 쾌락적 과식. 아. 마카롱이건 뭐 아이스크림이건 처음에 한 입 먹지만 2개, 10개, 파인트, 쿼터 막 늘어가요. 쾌락적 과식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쾌락에 끌려다니면은 이제 단짠 그렇죠. 이러면서 매운 거 멀면서 한 서클 돌고 나서 조금 쉬면은 또 다시 그 서클을 그쵸. 그리워하는 그거죠. 아, 저 너무 웃기다. 네버덜리스 스튜디오 교수님이 오른쪽에 서클 보고 환상의 루프래. 그렇죠. 환상의 루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환상이자 아주 정말 슬픈 지옥 같은 루프인데요. 쾌락적 과식을 해요, 현대인들이 많이. 네. 그래서 엄청 많이 먹어서 좀 쪄요. 좀 누가 또 놀리기도 해요. 너 그렇게 쪄가지고 뭐 시집이나 가겠냐, 뭐 너 좀 추하다, 뭐 이런 걸 하면 절제 안 먹는다 내가. 어. 절대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그럼 더 심해지죠. 그렇죠. 아이스 초코는 안 먹어. 끊어 먹는다, 아이스 초코. 그렇게 하면 그걸 말한 순간 아이스 초코 안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더 크레이빙. 그렇죠. 아, 음식에 당연하죠. 갈면 아이스 초코만 한 번 먹을 수 있으면 한 번만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금지된 거, 스스로 금지한 거에 대한 욕망이 엄청 높아져요. 맞아요. 근데 욕망이 높지만 참죠. 버텨요. 버티다가 버텨야죠. 속상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야, 직진시켜. 그치? 직접 시켜. 야, 이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게. 진짜 영화 같은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 보면은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친구랑 싸우고 나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그거 맞아. 딱 그 통에다 얘기. 이렇게 맞아. 스푼으로 들고 막 이러면서 먹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폭주를 하고 좀 살찌고 이러면 그 악순환의 지옥의 고리가 이제 다시 돕니다. 그러면 또 비난받고 놀림받고 아, 내가 미쳤다. 다시 절제. 다시는 내가 안 먹는다. 다시는 안 먹는다. 그래서 저 고리가 모든 현대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스펙트럼으로 있어요. 제가 아주 심한 사람부터 아주 없는 사람. 근데 점점 더 저 고리가 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회로가 도는 거를 중독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해요. 음식 중독, 푸드 어딕션. 그림을 보면 지금 코를 잡고 있잖아요. 네. 네. 마약 지금 흡입하는 것 같은 비슷한 그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 그림이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이거 그쵸. 거의 마약 중독 같다. 그래서 이게 논란인데 제가 처음에 병원에서 수련 받을 때 저런 얘기했다 혼났어요. 무슨 음식이 중독이냐.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중독이 이제 두 개로 나뉘었어요. 이거 최근에 나뉜 건데 행위 중독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도박과 인터넷 중독이 생기면서 거의 마약과 똑같은 수준의 엄청난 중독들이 이제 관찰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아무 물질이 없어요. 저쪽은 코케인, 헤로인 뭐 물질이 있잖아요. 네. 그 물질이 없이도 중독이 될 수 있는 애가 이제 최근 되게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뭐 도박 같은 것만 그쵸, 해도 중독이 많이 되니까. 네. 과연 그럼 음식에 대한 중독이 행위 중독이냐, 물질 중독이냐,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어요.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탄수화물 중독이야, 뭐 설탕 중독이야, 뭐 소금 중독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나 수많은 이제 요즘 과학자들은 거의 행위 중독이다. 설탕 중독이 아니다, 사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걸 음식 중독이라고 부르면 음식이라는 물질에 집중된 단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섭식 중독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 아. 특정 먹는 뭔가
경험에 대한 중독. 이게 증거가 되는 게 헤로인, 코케인 이런 거는 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질이. 그럼 코로 넣건 주사로 넣건 하여간 물질을 넣으려고 노력해요. 설탕. 그쵸. 코로 넣으실래요, 설탕? 코로 안 먹죠. 그렇죠. 설탕을 안 주사로 맞는 거. 그래서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설탕이건 아니면 뭐 아이스 초코건 네. 이런 게 입에 들어가서 크리미하게 퍼지면서 단짠단짠 일으키는 이 감각의 경험이 중독이 되는 거지. 그쵸. 설탕이랑 분자가 혈액에 들어가는 거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명확하네요. 코케인 중독하고는 완전 다른 양상이에요. 그러네. 코케인 입에 넣고 멍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쵸. 저는 둘 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배웠던 거 토대로는 일단 호르몬이 나오니까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마셔야 돼, 더 먹어야 돼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그 물질은 이제 도파민이나 이런 네. 뇌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은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걸 유발하는 게 설탕이란 분자가 혈액에 들어간 것보다는 설탕이 혀 끝에 닿아서 그때 느끼는 감각이 뿅뿅뿅뿅뿅뿅뿅뿅 만드는 그 총천연세계의 그 퍼지는 단짠 매콤했다가 크리미했다가 겉바속촉에 퍼질 때 그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 감각 경험이야. 거의 99% 행위 중독, 경험 중독, 감각 중독입니다. 그다음 또 재밌는 요소가 스트레스예요. 그쵸. 스트레스. 그 이런 중독을 또 촉진시키는 요소로 스트레스를 불러요. 그렇죠. 담배 중독도 스트레스 받으면 땡기잖아요. 사실. 그쵸. 그처럼 음식 중독도 스트레스 받으면 땡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여자분이 캔디바 하나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막 이런 그치. 거. 특히 저도 막 좀 어려운 논문 쓰거나 이럴 때 되면 과자를 다시 꺼내 먹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반론을 제기해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덜 먹습니다. 스트레스 그쵸. 받을 때는 안 먹습니다. 저는. 먹으면 체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막 그런 반만 것도 나뉘어서 있어요. 교수님 틀린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저는 조금 먹거든요. 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그래프가 또 다음에 있습니다. 와, 다 준비해 오셨어. 그 스트레스 동안에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조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래프가 위로 갈수록 많이 먹는 거 내려갈수록 조금 먹는 거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 왼쪽은 위로가 되는 음식이 쾌락 음식이고 오른쪽 파란색이 건강한 음식이에요. 네. 수평선으로 올라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먹는 거는 쾌락 음식이다. 조금 먹어도 쾌락 음식이다. 이게 딱 체감이 오는 얘가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야. 안 먹어. 근데 당근이랑 오이를 들으면서 나 스트레스 받아서 오이 당근 먹으면서 시험 준비해야지? 없잖아 이런 사람. 없죠. 야, 이거 100%네. 네, 조금 팩트다. 먹어도 우와. 초콜릿 뭐 이런 초콜릿. 거를 조금 먹고 나는 밥맛이 없어서 밥은 안 먹을래. 초콜릿 좀 먹어 시험을. 여러분들 맞아요. 팩트 공격 당했죠? 종류가 달라지네요, 종류가 정말. 달라지는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쾌락 음식의 양은 스트레스 받아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신기하게 한 게 스트레스들을 스펠링 거꾸로 하면 디저트예요. 오, 진짜? 네, 스트레스 쓰셨죠? 저 거꾸로 읽어봐요. 디저트예요, 진짜. 스트레스드 디저트. 와. 현대 이 지구에 아마존 뭐 이런 데 보면 엄청 먹을 게 많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막 엄청나게 막 뚱뚱한 원숭이가 있거나 엄청나게 뚱뚱한 막 악어가 있거나 이럴 것 같잖아요. 음식이 많으니까. 근데 전 지구상에 그렇게 엄청 뚱뚱하게 되는 거는 인간들하고 인간이 키우는 개고양이. 만 뚱뚱해지고 자연계에는 뚱뚱한 동물이 없어요, 거의. 오. 왜 그러냐면은 아주 뭐 뻔한 일인데 배부르면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찌기 어려워 사실. 살찐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현대 환경이 엄청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고 운동도 안 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배부름으로 안 먹어야 되는데 고도의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배불러도 막 먹게 만드는 디저트들과 마카롱들과. 마카롱들과. 그러니까 음식 쾌락이 이 배부름으로 브레이크 거는 이 건강한 회로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이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개고양이들은 엄청 살찔 수가 있는 그렇게 되는 거입니다. 와. 또 셋포인트라는 게 26도로 맞춰놓으면 26도로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이나믹 이퀴브리움이라는 게 역동적으로 새로운 표현을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 방에 26도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커다란 횃불을 피워요. 모닥불 같은 모닥불 막 피워요. 온도가 좀 올라가요. 그쵸. 하지만 에어컨이 살아있으니까 한 29도 정도에서 또 고정이 돼요. 네. 네. 그게 다이나믹 이퀴브리움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 방을 다시 26도로 돌리려면은 이 모닥불
모닥불을 끄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비유가 현대인이 최영진이 82kg가 됐다가 귀농을 했다 빠지는 거랑 거의 비슷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건강한데 모닥불이 문제인 거예요. 외부 환경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좌변기 항상성 회로 먹고 싶은 욕망과 에너지 소비는 건강하게 딱 체중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만약 구석기 시대에 태어났어. 그러면 한 번 먹고 싶으면 한 번 뛰어야 돼요. 두 번 먹고 싶으면 두 번 뛰어야 돼요. 네. 네. 찌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그렇죠. 어. 그래서 아까 그 힘드니까. 좌변기에서 외부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효과, 빨간색 효과는 이제 구석기 시대라면 그냥 거의 쌤쌤이에요. 그렇죠. 위에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쌤쌤인 거죠. 그러니까 체중이 그냥 건강한 체중으로 잘 구석기 시대는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현대의 문명이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배달의 민족. 아. 지금 여기서 우리 랩장님 바로 지금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치킨을 시켜서 먹는 데까지 우리가 운동을 뭘 하죠? 하나도 안 하잖아요. 기다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현대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망의 화살표 봐. 예. 와. 그러니까 광고 특히 아니면 먹방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에라 모르겠다. 시키자. 욕망은 늘어나는데 먹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소비 없어요. 나가는 거 봐. 운동 하도 안 해도 됩니다. 와.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라는 이 인풋 아웃풋 구조가 완전 이제 다른 거죠. 구석기 시대는 엄청난 운동을 해야 먹을 수 있지만 현대 인류는 아무 운동을 안 하고도 엄청 많이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거의 모든 현대인들은 저런 엄청 해로운 환경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여준 그래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셋 포인트가 움직이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트레스 때문에 생체 적응이 과부하로 변한다 뭐 이런 그래프인데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지금 셋 포인트라는 게 밑에 깔려 있잖아요. 네. 근데 밑에 화살표들이 스트레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 아니면 뭐 등등 점점 과부하들이 쌓이면은 그게 쌓여서 오른쪽 위에 보면 뉴 얼터드 셋 포인트 새로운 셋 포인트로 얘가 이제 설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장은 우리 인류의 이제 진화가 아니라 퇴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구석기 시대가 왼쪽 아래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약간 근대가 됐다가 현대가 되면서 점점 아까 말씀드린 셋 포인트가 변해가는 거. 맥도날드 나오고 네. 안 움직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인류가 한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점점점 이동해 온 것 같아요, 셋포인트를. 그래서 이게 제가 에너지, 포도당, 혈압이라 쓴 게 원래 정상적인 셋포인트에 있어야 되는데 네. 다 변질된 셋포인트로 가는 것 같아요. 비만, 비만, 당. 고혈당, 고혈압이 다 이렇게 약간 항상성 위치를 옮긴 것 같다. 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 명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어딘가를 연구하는 게 제 일이고요. 네.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뇌의 어느 부분이 뭘 하니, 욕망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연구가 그 다음 그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CNS 써 있는 오른쪽이 뇌예요. 저 위에 가운데 심슨이 보고 있는 저거는 딸기 도너츠입니다. 아. 그래서 저런 분홍색과 저런 걸 보면 딸기 도너츠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딸기 도너츠인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음식 기억 때문이에요. 딸기 도너츠를 먹어봤으니까 알죠, 이걸. 네. 그리고 또 동시에 밑에 있는 대사 조절 및 반응 작용이라 하는 저 하이포살에 적혀 있는 거기가 아까 그 도마뱀 뇌예요. 생존 유지 장치. 거기서는 현재 에너지가 충분한가를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에너지도 충분하지가 않아. 배가 고파. 그러면 제 가운데가 제일 중요해요. 보상 체계에 따른 의사 결정. 거기서 종합적으로 뇌가 계산을 해봐요. 야, 요거 마침 에너지도 떨어졌고 뭐 받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분홍색 동그란 건 뭐죠? 도넛. 도넛은 달아. 달고 그렇죠.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종합적인 결정은 도넛. 먹자. 가자. 그렇죠. 그런 게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매일매일. 오케이, 뭐 치킨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가서 먹어요. 먹고 나면 영양소가 들어오면은 다시 도마뱀 내가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하고 이게 도는 게 이제 이 뇌 회로고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부터는 이제 제 뭐 연구를 좀 소개하려는데 뭐 그렇게.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 쥐의 먹는 행동을 연구하고 싶어요. 네. 근데 도구가 생겼어요. 연구하는 도구가 좀 쉬운 말로 독심술하고 최면술 도구가 생겼어요. 과학자들이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독심술을 알아내고 싶었어요. 이 동물이 네.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는데 네. 네. 못 알아냈었거든요. 네. 최근 근데 광학 기술, 광섬유를 꽂고 이러면은 또 방금 딸기 케이크 생각했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디테일하게요? 그렇게는 디테일은 아직 못하고 아. 네, 어느 신경이 켜지지 안 켜지는지를 실시간 알아낼 수 있게 됐고 그렇죠. 어디가 활성화됐다 이 예를 정도를 알 들면 수 얘가 있는. 지금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 그쵸, 약간 이런 그쵸. 거. 거의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지금부터 배고팠지. 딱 알아낼 수가 있어요. 본인이 말하지 않아. 쥐는 말을 안 하니까. 그렇죠. 지금 밖에서 빛으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 그게 독심술이고 오른쪽 최면술은 아까 그 처음에 레이저 보여줬던 것처럼 갑자기 레이저 키면 우와 욕망이 생긴다. 아, 먹는다. 오. 랩장님도 뭐 그런 일 있을 거예요. 왠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쵸. 갑자기. 그럴 때 많아요. 어. 네, 많죠, 많죠.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어요. 네. 빛으로 네. 갑자기 신경을 키는 게. 그래서 저게 뭐 광유전체학이라고 부르는 거랑 뭐 칼슘 이미징이라고 부르는 그런 도구가 한 10년, 20년 전에 생겼어요. 네. 저게 생김으로써 신경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린 이 연구가 그 도구들 다 쓴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연구를 좀 소개해 드려볼게요. 어떤 네. 도구를 썼는지. 네. 네. 저기 랩R이 렙틴 리셉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렙틴에 대해 반응하는 그 수용체 신경이 어디 있는지를 뇌를 투명화시켜서 3차원 공간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요게 그냥 아까 그 렙틴 배 불러라 요게 그쵸. 느끼는 거. 거기에 대해 어.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이 어디 있는지를 봐가지고 오. 3차원을 찾는 이런 뇌 투명화 3차원 이미징 기술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걸 해봤고 와. 그래서 뇌의 어느 지역에 그 수용체가 있는 찾는 걸 했습니다. 오. 저기 LH라고 적혀 있는 게 왼쪽에 있죠. 네. 네. 저기를 저희가 연구하기로 했어요. 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똑같은 기술을 써가지고 이번에 GLP-1이 아까 그 싹센다 위고비 그거거든요. 네. 거기에 반응하는 세포는 또 어디 있는지도 저렇게 투명화시켜서 찾는 걸 했어요. 오. 네, 그래서 이게 다 어디에 있는 일단 어딘지 알아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되게 했고 신기하다. 근데 찾았으면 어디에 무슨 신경세포가 있어요. 네. 우리가 뭘 하는지 알아내려면 얘를 이제 네.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얘를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언제 활성화되는지 알아내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다음 슬라이드가 나와요. 저 왼쪽 위에 하얀색 방 뒤에 쥐도리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쥐도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 길을 가보는 거예요. 이 길 완전 처음 가봐요. 그럼 이 길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네. 어딘지 모르겠어. 난 이름 찾기. 뭔가 먹고 싶긴 한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는 제가 넌골 다이렉트 로코모션을 쓴 게 목표가 어딘지 모르지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네. 이때 저 검은 선이 천천히 생기고 있잖아요. 네. 네. 저게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신경 활성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 근데 저 분홍색이 다리예요. 다리를 건너면 작은 먹을 게 있어요. 네. 아직까지 못 발견했어. 지금 발견했어, 약간. 뚜뚜뚜뚜 냄새가 나. 뚜뚜뚜뚜뚜뚜뚜뚜 오, 올라가.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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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아 얘는 먹는 거에 대해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신경은. 네네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다음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쥐도리를 여기를 여러 번 가게 했어요. 이제 그럼 이 길이 뭔지 알죠? 맛집 가는 길이잖아요, 여기가. 그쵸, 그쵸.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제 드디어 길에 의미가 생겼어. 이 길이 맛집 탐방 길이라고. 그치, 이게 저 길을 가면은 먹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외계인이 인간한테 하는 거 비슷하게 우리 언니께서 이걸 열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맛집 가는 길에 가자 하고 뛰어 벌써 올라가. 뚜뚜뚜뚜뚜 똑같은 길인데. 똑같은. 와.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게 그냥 걸어가는 것 때문에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의미에 따라 바뀐 거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맛집 탐방할 때는 그러니까 저거는 음식을 만나서가 아니야. 가는 길에도 이미. 이미 신나. 있어. 근데 저 신경이 도착해서 올라가면은 그거는 먹기 신경. 그러네요.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올라가니까 얘는 맛집 탐방 신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다음 실험을 했어요. 이제 저희가 정말 조작적인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저 탐방 가는 길인데 왼쪽은 초록색 가서 이제 보라색 지역에 가면 먹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은 맛집 탐방하는 기간이 길게 있고 또 이제 먹는 기간이 길게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밑에 보면은 처음에 파란색 구간이 이제 맛집 탐방하는 구간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보라색이 먹는 구간이에요. 그다음 신경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만약에 맛집 탐방 신경이 있다 그러면 처음 파란색 구간 동안에 올라갔다가 음식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맛집 탐방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음식 먹기 신경이 있다 그러면 음식 먹기 시작할 때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요, 저렇게. 네. 네. 그러니까 저런 가정을 하는 거죠, 가설. 어. 저렇게 움직이면 맛집 탐방이고 저렇게 움직이면 음식 먹기다. 어. 이것만 갖고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 오른쪽 실험은 이제 꽝 실험이에요. 속이는 거. 끝에 음식이 없어. 나빴다. 근데 쥐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음식 있는 줄 알죠. 그 이미 신났는데. 그게 왜냐면은 이거거든. 맛집 찾으러 갔는데 오늘 하필 휴일이야. 딱 그겁니다. 웨이팅 어. 걸렸어. 네. 그렇게 구분하면 드디어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신경의 패턴을 보면은 맛집 탐방인지 음식 먹기인지를. 왜냐면 꽝인 날에는 음식 먹기 신경은 전혀 안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구분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 똑같은 쥐도리가 나왔는데 이번에 오른쪽 위에 까만 공간이 초록색 점이 나타나죠. 하나씩 하나씩. 네네네네네. 신경세포 하나예요. 네. 그래서 또 뛰어갈 때는 초록색 애들이 막 밝아졌다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냠냠냠. 네. 그 초록색은 내려가고 내려가고. 보라색은 올라가요. 오.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저 보라색 애들이 그룹으로 밝아졌다 하고 아마 이제 한 번 더 할 거예요. 가자 하면 초록색이 밝아져. 가자 초록색들이 밝아지죠. 가자 해서 이제 먹자 하면 초록색도 다 어두워지고
보라색들이 먹자 하는 동안 밝아져요. 아. 보이죠? 네. 이러면 랜덤하게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딱 두 종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아, 그러니까 맛집 네. 먹으러 가는 거하고 음식 먹는 거하고 다르구나. 그럼 이번에는 음식이 없어요. 끝에 가면. 얘 네. 모르지. 있는 줄 알고 아 신난다 먹으러 가자 하면 그렇죠. 올라가자. 초록색 애들은 다 올라가요. 네. 근데 갔더니 꽝이야. 없어. 이때 예전에 보라색이 올라가는데 이번에 안 올라가. 이거 지금 당황하는 거 뭐예요? 당황. 되게 당황하네. 있었는데 감정이입이 된다니까. 오, 어떡해. 감정이입을. 어떡해. 아이씨 없나 그럼 봐. 진짜 꽝인가 봐. 보라색이 안 돌아가요. 나오네. 네, 보라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맛집 탐방 신경과 음식 먹는 신경이 완전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고 그러네. 이렇게 한 뭐 열 몇 개씩 이렇게 따로 보인다. 와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독심수를 통해서 네. 초록색 보라색 알아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최면수를 해야 돼요. 오. 그래서 이번에는 억지로 키는 거예요. 원래 배불러가지고 안 먹는 쥐를 억지로 먹이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왼쪽 쥐돌이 같은 애가 배불러서 나 언니가 안 먹을래. 나 배불러서 안 먹을래. 이게 뭐 마이구민 건 알지만 안 먹을래 하고 있는데 이제 오른쪽 걸 켜주면은 갑자기 네. 오 맛있어 하고 먹는 거예요. 아, 배불러서 안 먹고 싶은데 네. 저걸 키자마자 네, 저건 이제 아까 먹자 신경이 억지로 켜져서 먹게 되는 거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완전 조종할 수가 있는 거죠. 우와.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젯밤에 몰래 이거를 광섬유를 끼워놨다면 리모컨처럼 조종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도파민 다들 아시는데 네, 도파민. 좋죠. 저 파란색 게 햄버거 같은 거예요. 고지방식이. 아, 네. 고지방식. 아주 맛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고지방식을 발견하면은 지금 도파민을 측정하고 있거든요. 도파민 후두두두둑 올라갔다가 우와. 슉 내려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저것도 광학적인 기술로 도파민 농도를 다 빛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은 도파민을 잴 수가 있어요. 각 부위별로 따로. 아. 그러면 랩장님한테만 이걸 설치해 둔다면 초고추장에 회를 입에 넣은 순간 얼마나 도파민이 나오는지를 잴 수 있어요. 야. 심 나왔어요? 네. 상상만으로 이미 나오는 것 그렇죠. 같은데. 도파민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연구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까 그 쥐의 그 초록색 신경을 봤으면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걸어갈 때 뇌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 인생에 도움이 돼요. 이게 한낱 신경에 올라가는 거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이겨내는데 도움이 돼요. 그냥 이렇게 정신승리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좀 반성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미 가득 차 있어 우리는. 약간 비만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런데 이제 우리 또 약으로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 사람들 네. 이미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인류가 개발하려고 했어요. 네. 약간 흑역사가 있습니다. 저 밑에 회색으로 된 약들은 다 퇴출된 약들이에요. 아, 그 수많은 약들이 퇴출이 됐고 맨 오른쪽 밑에 삭센다가 있잖아요. 네. 네. 삭센다가 좀 성공한 약이고 많이 퇴출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2008년도에 퇴출된 저 리모나방트라는 약, 네. 특히 파란색이 좌절하고 있는 약, 저에게 되게 교훈을 주는 흑역사인데요. 마리안을 하면 그렇게 식욕이 땡긴대요. 오. 뭐 그렇대요. 그래서 그때 제약회사들이 약을 개발하기로 해요. 마리아나 억제제. 마리아나 억제제를 약으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식욕이 줄 것이다. 아. 그래서 마리아나 억제제가 아까 얘기했던 식약처의 1상, 2상, 3상 안전성, 위협, 그다음에 효과 다 통과했어요. 꽤 잘 빠지고 꽤 안전하다. 그래서 마리아나 억제제가 식욕 억제제로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가 됐는데 저 오른쪽 밑에 디프레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울증이 늘고 자살이 늘었어요. 나중에 판매된 다음에. 제약회사가 엄청 흑역사로 생각하는 게 차라리 개발하다가 발견이 돼서 퇴출이 되면 데미지가 적어요. 그렇죠. 근데 다 개발하고 판매하고 자살하고 막 소송 걸리고 하면은 어마무시하죠. 저런 흑역사가 있어서 제약회사들이 저 시대부터 이거 개발하지 말자 식욕제. 비만약은. 식욕 건드리면 굉장히 재미없다 이거. 아. 근데 마리아나 억제제 약은 되게 근본적인 쾌락을 다 없애는 것 같아요. 식욕만 없애는 게 아니라 모든 만사에 대한 쾌락을 없애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에 대한 욕구, 성공에 대한 욕구 이것도 다 없어지나서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는다고. 없애는 모든 거예요. 욕구 조용. 자체를 없애는. 그러니까 저 때의 그런 교훈은 거죠. 그 욕구를 일반적으로 다 없애면 위험하고 어떻게 하면 딱 식욕만 없앨 수 있을까? 아. 근데 아까 말했던 GLP-1과 삭센다, 위고비 그런 약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 원래 몸에 쓰이는 용도가 배부른 용도니까 네네. 딱 음식에 대한 그 문맥에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생활 이런 거 건드리지 않고. 네네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거 이 약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피해가 간다는 막 그런 뉴스나 기사 약이 부족해서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당뇨랑 또 관련이 있어서 잘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또 비슷한 건지 뭐 어떻게 당뇨약과 이 왜- 비만약의 네. 연관성이 아주 좋은 가져온 그게 있습니다. 이게 네. 또 신기한 역사예요. 삭센다 개발된 게 저 한 2005년도에 처음으로 GLP-1 이 삭센다 약이 당뇨병 약으로 승인이 됐어요. 당뇨병 약으로. 당뇨병 승인 훨씬 먼저 됐어요. 2005년도에. 네. 근데 비만약으로 승인된 건 2014년도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은 당뇨병 약이 나왔고 제가 그때 병원에 수련받을 때였는데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항상 첫 번째 보는 부작용 지표가 체중 감소예요. 네. 왜냐면 간 독성 무슨 독성이 있으면 체중이 점점 빠지거든요. 네. 그리고 위험한 약이니까 그만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 GLP-1 당뇨병 약이 원래는 췌장의 뭐 인슐린 분비 약이었거든요. 네. 네. 그럼 체중 빠질 리가 없었다 생각했는데 모든 임상 시험에서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얘네가. 네. 그럼 이상하다. 좀 위험한 것 같다. 무슨 간 독성이 있는 게 아닌가. 죽는 게 아닌가. 근데 죽진 않더라고. 뭐 다른 부작용, 간 독성도 없고. 근데 체중이 모든 임상 시험에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심각하다라는 저희는 걱정을 했는데 네. 기발한 아이디어. 체중이 빠지는 게 왜 부작용이야? 그렇지. 그러네. 체중이 간독성이 빠지는 게 아니라면. 왜 부작용이야? 저 간독성이나 이런 게 아니면 이게 왜 부작용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체중이 빠지는 걸 부작용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체중이 빠지는 거를 치료 효과로 개발하면 어떨까? 그래서 근데 같은 약을 아까 부작용으로 불렀던 거를 이제 효과로. 효과로 불러서 음. 승인도 받은 거예요. 같은 그렇죠, 그렇죠. 약이에요. 한때는 몇 년간은 부작용을 걱정했던 거를 효과라고 부르면서 승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랩장님이 얘기하신 게 워낙 비만, 미용에 좋으니까 약을 다 갖다가 비만, 미용으로 쓰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들이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약이 딸려가지고 생산이 딸려서 그렇게 이제 서로 하게 됐고 또 이게 비만약으로 안전하게 많이 쓰기에 대한 되게 행운적인 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약이 잘 출시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당뇨병 약으로 지금 벌써 뭐 5년, 뭐 10년간 너무나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로 암이 생기는지 간독성 생기는지가 데이터가 아니라는 게 풍부하고. 풍부해요. 어. 부작용 요소가 이제 훨씬 안심이 되는 거죠. 네. 모든 그 식약처나 정부에서도. 그래서 되게 빨리 잘 개발됐어요. 오. 기존을 잘 몰라도 이게 그 얘기예요. 삭센다 위고비 이런 게 큰 히트를 치게 된 게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뇨병 약으로 안전이 검증된 게.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비만 약이 이제 골드러시가 됐고 마운자로가 뭐 게임 체인저가 되고 이게 제일 큰 약이 될 거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 GLP-1 뒤에 GIP 그다음에 분홍색 글루카곤 써 있잖아요. 네. 네. 저게 다 친구들이에요. 세 가지가 친구 호르몬들인데 아. 친구들을 다 합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GLP 잘 되니까. 아. 실제로도 임상시험에 좋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가 주가가 팍 하면서 릴리라는 회사가 1등 회사가 됐어요. 네. 오. 제약회사 중에 1등. 그래서 이게 비아그라처럼 비아그라 때문에 파이저가 엄청 막 부자가 된 이런 것처럼 그쵸. 비만 치료제가 제약 판도를 바꾸고 제약회사의 순위가 바뀌고 막 그래요. 오. 유럽의 1등 회사가 뭔지 알아요? BMW, 뭐 루이빅동 뭐 이런 게 큰 회사 같잖아요. 네. 네. 노보노디스크라는 제약회사가 유럽의 1등 회사가 되었어요. 오. 그게 삭센다 만드는 회사예요. 우와. 덴마크에 있는 되게 작은 회사였거든요. 네. 제가 전공이 그 수련 받을 때는 인슐린밖에 안 만드는 작은 제약회사였는데 삭센다가 대박을 하면서 유럽의 1등 회사, BMW, 루이비통 이런 거 다 이기고. 우와. 네. 저기 앨런 머스크가 막 이게 홍보도 많이 너무 잘 빠진다. 그리고 네. 미국에 있는 수많은 연예인도 막 쓰고 하는 게 저 위고비라는 약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밑에 나오는 거예요. 역대 비만 치료제 체중 감량 비율이 이제까지 5% 근처로 그냥 넘지 못했어요. 삭센다도 5%좀 넘는 정도인데 위고비, 마운자로 10몇 프로씩 빠져요 이제. 와, 이야. 15% 20%씩 빠진. 삭센다도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고 했는데 위고비 마운자로는 더 센 거죠. 더 세네. 그러니까 미국의 위고비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이게 이제 엄청 위고비가 그 노보 회사 거, 삭센다 같은 회사 거거든요. 네. 강화된 버전 같은 건데 체중이 10몇 프로가 빠지는 약이 있는 거죠. 와. 다 GLP-1이라는 아까 배부름 호르몬 밥 네. 먹고 나서 걔네를 개조하는 게 들어갑니다. 결국 아미노산들이 모여 있는 게 이 호르몬들인데 저 초록색, 빨간색 한 게 하나씩 바꾼 거예요 아미노산을. 네. 오른쪽 밑에 알부민 주황색 있는 거 뭔가를 막 붙여가지고 좀 잘 분해가 안 되고 오래 작동하게 바꾸는 게 삭센다, 위고비, 뭐 빅토제 써 있는 것들 저런 게 다 이 제약회사들이 개조한 거예요. 아,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될 수 있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하루에 2번씩 주사 맞아야 됐거든요. 네. 아, 불편하잖아요. 삭센다 하루에 한 번 맞아요. 네.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요. 오. 엄청 편하죠. 네.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체중은 10몇 프로 빠져. 우와. 와. 그러니까 완전 대박 히트가 된 거예요. 와. 근데 히트가 될 수밖에
게 없겠다. 네. 맞아보고 싶다. 너무 궁금하긴 없죠. 하다. 우리나라 아직 위고비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맞으면 확실히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와. 근데 결국 이런 약들이 개발했다는 게 작용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처음 약은 저렇게 2번씩 피크가 올라가니까 하루에 2번 맞아야 하루에 되는 2번 맞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 다음을 하면은 하루에 한 번 맞아도 되겠어요. 싹센다가 하루에 한 번 맞는 거, 좀 오. 빨간색. 그 다음 하면은 더 길게 가는 거, 또 그 다음 하면은 이제 위고비 이렇게 해요. 우와, 위고비. 와. 네네네. 아파요? 거의 안 아파요. 이게 꼬집는 것보다 안 아파요. 오, 진짜? 그냥 뭐 아픈 거 별로 문제 안 돼요. 16% 근처쯤 빠지는 거예요. 네. 그게 엄청 좋다는 거고. 와, 네. 진짜네. 와. 예, 저게 그러니까 68주니까 1년 넘도록 쭉 잘 빠지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고. 오, 또- 지금 좋은 질문 나와요. 경구약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나옵니다. 아, 예. 왜냐면 이거는 아미노산으로 돼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입으로 먹으면은 다 위에서 녹여버려요, 얘를. 그래서 이게 거의 상식이었어요. 과학 상식. 아미노산으로 된 이런 거를 먹을 수 불가능하다.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가 먹는 약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잘 되니까 주사가 불편하니까 그때 과거의 그 과학 상식을 넘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위점막에서 분해가 안 되고 위점막에 흡수가 되게 만드는 약을 개발해내서 먹는 싹센다 위고비 약도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네, 잘 임상시험 잘 통과하고 이것도 나올 겁니다. 어. 효능이 비슷한가요? 효는 비슷해요. 똑같이 10몇% 빠진대. 근데 비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흡수율이 100%가 아니라 흡수율이 되게 낮거든요. 네. 뭐 그런 건 있지만 하여간 또 다 개발했습니다. 네. 와. 네,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수많은 당뇨병 약이나 고혈압 약이 비난받는 이유가 그냥 당만 떨어뜨리지 사실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약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약이 그냥 순식간에 데스, 그러니까 저 세마글루타이드가 위고비인데 네. 생존율을 높였어요. 오. 수명을 연장시켰어요. 근데 이게 연구 대상이 당뇨병이 없는 비만 환자까지. 와. 당뇨병 치료제 이런 효과가 아니라. 그러네. 플라시보도 같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면 점점 자연사하는 곡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플라시보는. 근데 세마글루타인 맞으니까 덜 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뇨병 비만약으로 불리다가 이게 발표가 되면서 이건 그냥 심장약이다. 아니면 생명약이다. 전 국민이 그냥 맞으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생명 연장의 약이 됐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약들이 사실 생명 연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대박으로 이게 나왔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알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네. 뒤에 교수님 전공으로 하시는 얘기가 남아있거든요. 네. 디지털 약. 궁금한 게 또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와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만간 또 한번 모셔가지고 비만에 대한 또 식욕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